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 정치권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하고 있고 또 최근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뉴욕 증시 어땠나요? 미국 증시는 사실 오늘 조금 부진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18% 하락을 해서 좀 뭐 시장이 좀 부진했는데 미국 증시의 특징은 일단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씩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표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예.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도 모처럼 또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서 좋긴 좋았는데 일부 기업들의 이제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나빠서라든지 향후 전망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나?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다 옛날 지표잖아요. 이미 지나간 지표인데 네네. 기업들의 전망은 미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전망에 대한 이제 불투명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은 덜 빠졌는데 다우 지수는 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우가 더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부채 한도 협상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약간의 불확실성도 좀 있었고 다만 이제 좀 특징적인 건 미국 증시가 빅테크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요즘에 그래요. 미국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데 뭐 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이제 흔히 미국을 대표하는 시총 큰 기업들이 이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단단해요.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가 와도 또 사실 이제 또 불황에 강한 업종이란 또 인식도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나스닥은 그 빅테크의 선전으로 좀 방어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별로 안 좋았네요. 요즘에 약간 경기 네, 침체 오나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뭐 한 몇 주 전부터 이사님이랑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별로 뭐 이렇게 와닿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증시는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전망은 네.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부채 한도 협상도 영향을 이제 줬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현지 시각으로 16일에 부채 한도 협상 또 했었는데 이것도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소식이 딱 전해지면 바로 뭐 증시에 반응이 온다던가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옛날하고 다른 게 이제 예. 2년에 한 번씩 부채 한도를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예. 매 2년마다 올려야 되는데 사실 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딱 해서 우리 이대로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적은 수월하게 사실 된 적이 없거든요. 없단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다 알죠. 이게 될 이제 거라는 건 아는데.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2년에 한 번에 오는 그런 이제 악재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아. 악재의 강도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뭐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부도나는 거를 볼 것도 아니고 또 음. 내년에 또 선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 자기가 부담지긴 또 싫거든요. 그치만 아직은 그 재무부 한도가 있는데 그게 날짜가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뭔가 이제 얻을 건 다 얻어내자. 그래서 양쪽이 당연히 이제 다.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안 될 것도 투자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한도 협상 뭐 안 돼도 별 어. 반응도 없고 사실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코스닥은 오늘 급등해 버렸어요, 오히려. 급등했어요, 우리 게. 네, 지수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은 결국 된다. 근데 물론 음.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정말 큰 뭐 이렇게 쇼크가 오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리고 지난 뭐 여러 번의 그 이제 부채 한도가 다 뭐 이렇게 부도 쪽으로 간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저도 이제 된다고 보는데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번 주말까지는 또 타결 가능하다고 약간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는 갔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공화당이 원하는 건 민주당이 좀 이제 마련한 예산안이 있잖아요. 그거 좀 줄이면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줄이면 그 우리 타협하겠다 이건데 민주당은 이제 그거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안이 혹시라도 좀 줄어든 상태로 타결이 네. 된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제 증시에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요? 이제 정부 지출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 거기에 수혜받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기업들 보면 미국에서 이제 IRA 법안 때문에 막 투자 많이 하잖아요. 보조금 받죠. 네네. 혹시라도 보조금이 준다. 아.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부채 한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은 일단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그걸 보는 것보다도 어떻게 혹시라도 협상이 되느냐, 협상 내용을 보는군요. 내용을 보셔야 돼요. 예산이 줄면은 아,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안 좋은 그렇겠네요. 쪽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그냥 공화당이 또 양보를 해서 예산을 줄이지 않고 아니면 이제 예산을 줄여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큰 영향이 없는 쪽이면 그건 또 한국 기업한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미국 기업이 됐건 한국 기업이 됐건 예산안이 혹시라도 줄면 그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내가 투자한 기업에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좀 더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 증시 상황은 그렇다는 거고요. 좀 국내 증시도 잠깐 이제 언급은 해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국내 증시 좀 자세하게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좀 종목별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반도체 업종 그리고 금융주 중심으로 주가가 반등을 보인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상황도 좀 그랬나요? 예, 이거 최근에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이제 약간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금융주가 확실히 좀 최근에 괜찮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저번에 이제 지역은행이 좀 많이 흔들렸다가 요즘에 이제 지역은행 주가도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모든 지역은행이 다 이렇게 주가가 좀 좋았던 건 아니고, 지역은행 안에서도 약간의 이제 차별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은행 쪽 그 금융업종의 주가 흐름은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웨스턴 얼라이언스 이 은행도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투자 의견이 올라갔어요. 오히려 투자 의견 좀 어, 상향 소식에 예. 2.7% 정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해줘가지고 최근에 또 약간 이제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또 지역은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금융주 쪽은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특징은 그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 중에 홈디포였어요. 어디요? 홈디포가 네, 이제 약간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인테리어 업체들 있잖아요. 네, 건자재. 네. 약간 이제 그런 걸 어, 하는 그 유통업체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건자재 집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DIY라 그래서 자기가 집수리 다 하잖아요. 예, 예, 예. 거의 주택이죠, 대부분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과 다르게 그게 되게 발달돼 있는 어, 시장인데 예. 그런 걸 이제 유통하는 업체가 홈디포거든요. 홈디포. 예, 홈디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뭐라고 하냐면 실적은 잘 나왔어요. 음. 근데 그 앞으로 좀 이제 우리가 예상한 이 수치가 있잖아요. 이거보다 좀 낮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주택 개선 보수 수요, 그러니까 주택 개선과 보수 수요가 좀 부진할 것 같고 경기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좀 여건 약간 불확실하다. 이 아, 멘트를 하니까 이제 주가 2% 빠졌는데 이 기업만 빠진 게 아니라 이러니까 이제 주택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이거 좀 미국 경기가 좀 식나? 근데 주택 경기가 또 안 좋아지면 소비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통사들이 다 안 좋았어요. 아, 유통사들이. 월마트도 한 1% 이상 빠졌고 뭐 로우스라든가 음, 타겟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 결국엔 저 홈디포의 실적 부진이 오늘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 하락을 사실 좀 일으켰다. 저기 이제 말 어, 한마디가 경기 좀 불확실하다. 예. 그래도 음, 오늘 좀 가장 특징주는 좀 홈디포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올라갔던 기업 중에 특징적인 거는 알파벳이 한 2.5% 올랐거든요. 네. 근데 알파벳이 지난주에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 음, 인공지능 그 네네. 서비스 출시해가지고 음, 상당히 좋았는데 빌 에크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이 펀드 쪽에서 또 지분을 확대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네. 나왔고 아마존도 챗 GPT 뭐 좀 어, 약간 어. 준비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아, 빅테크죠. 네네. 그래서 빅테크는 확실히 좀 견조했다라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여기 얘기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테슬라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론 머스크나 뭐 테슬라 관련 이슈가 요즘에 좀 뭐 많은 것 같아요. 테슬라 주총 열리지 않았나요? 열리고 있나요? 어때요, 지금? 예, 이미 제가 알기로는 열렸던 걸로 좀 어. 아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근데 확인 뭐 안 해봤네요. 네. CEO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CEO는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네. 오늘 뭐 언제 열렸든 주총에서 좀 CEO 후임자가 누군지가 좀 윤곽이 나온다던가 좀 그러면 그건 그런 이제 거 영향 없어요. 그 트위터죠, 트위터. 아, 트위터. 트위터 이제 후임자. 아마 제가 그렇구나. 알기로는 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아마 여성분으로 이렇게 그 아, 맞아요, 후보자를 맞아요. 이렇게 추천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일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예, 네. 맞아요. 근데 그럼 이제 트위터죠. 테슬라 이 트위터 근데 사실 저는 좋은 결정 아닌가
왜냐면 물러나기로 한 게 좋은 결정이다. 네, 아니 왜냐면은 사실 이제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대한 기업이라고는 봐요. 예.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위대한 건 맞는데 많은 이제 주주분들도 일론 머스크가 잘한 거는 인정하는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게 좀 불안해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갑자기 트위터 인수까지 해버렸고 맞아. 트위터 인수하는데 또 불협화음이 많았잖아요. 그때 뭐 많이 직원 대량 해고하고 막 예.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이 싫어했던 게 그거 인수하려고 주식 팔고 맞아요. 부채 또 끌어다 쓰고 그럼 이러다 이제 보니까 트위터를 사임을 하면 CEO를 테슬라 주주들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왜냐면 있는. 이제 예 맞습니다. 그걸 원한 거거든요. 아니 여기 좀 집중 좀 해달라. 예. 지금 트위터 할 때가 아니라 여기 지금 테슬라도 그때 주가 한참 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좋았던 테슬라가 아니고 지금 요즘도 부진하잖아요, 사실. 테슬라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면 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 CEO 사임하는 거는 일단 좀 시장에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워런 버핏이 저번에 이제 버크셔에서 애플을 굉장히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제 좀 그 생각은 저는 좀 들었어요. 그 위대한 기업은 맞는데 과연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었으면 샀을까? 투자를 했을까?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왜요? 스티브 잡스 사후에 이제 누구시죠?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애플의 새로운 팀 쿡. 네. 팀 쿡이 새로 부임을 해서 회사를 위대한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엄청 안정적으로 성장을 꾸준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팀 쿡을 평가할 때 뭐라 그러죠? 스티브 잡스는 어쨌든 새로운 시장을 만든 사람이에요. 개척자인데 이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안정적으로 탄탄한 이제 고속도로를 그냥 만들어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팀 쿡의 역할인데 그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관리형 CEO예요. 무모한 짓을 안 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현금 흐름도 잘 주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엄청 하고. 근데 테슬라의 지금 일론 머스크는 약간 스티브 잡스 계속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저기 그러면 워런 버핏은 현금이 많이 나가니까 투자하기 싫은 거죠.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테슬라가 궤도에 잡혀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이제 전기차 대중은 아니니까 뭐 몇 년 후에라도 이게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을 때는 그런 관리형 CEO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워런 버핏 같은 분들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더 경영을 하겠지만 약간의 뭐 일론 머스크 성격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막 운영하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애플의 사례도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앞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이제 일론 머스크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좀 요즘에 안 좋다 그것보다도 요새 뭐 또 이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좀 약간 이제 너무나 중국은 이미 좀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거기에 대해 우려하는 거죠. 너무 막 이 가격 낮췄다 올렸다 이게 반복을 하니까 투자들을 봤을 때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의 좀 정책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테슬라도 위대한 기업이기는 한데 좀 아직은 너무 좀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 MS 어때요? MS 얘기를 좀 할 게 생긴 게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명한 게임 개발사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서 세계 각국 규제 기관들이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지금 심사하고 있다는데 유럽에서는 승인이 났다면서요. 네, 유럽에서는 이번에 승인이 났고 이게 사실 이제 어떤 게임사라든가 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굉장히 큰 게임 회사고 이걸 인수하면 이제 반독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나라가 사실 이제 미국하고 EU죠. 두 개. 그리고 마지막 또 영국도 있어요. 이 나라들 승인을 일단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제일 큰 고비 중에 하나가 유럽이죠. 근데 유럽에서는 어쨌든 좀 승인을 이번에 좀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영국에서 안 돼가지고 유럽도 이거 될까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EU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좀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일단 큰 고비를 넘겼고 이렇게 되면 또 영국 같은 경우도 EU가 또 저렇게 나오면 영국의 또 입장도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본국인 또 미국에서 지난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이제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인수로 인해서 게임 시장이 이렇게 되면 너무 독점적으로 가면 네네. 경쟁이 약화될 것 같다. 음. 이런 또 우려가 된다면서 소송을 좀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끝났다고 해서 이제 뭐 유럽에서 승인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만 또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또 설득의 과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이걸 최종적으로 점을 찍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좀 3분의 1은 문턱은 넘어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내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코스닥은 급등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마감됐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정말 분위기가 좋았고요. 이제 최근에 코스닥이 그 2차 전지 때문에 좀 안 좋았거든요.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이 달렸죠. 네. 달리다가 4월 중순부터 계속 좀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도 부진했다가 오늘은 어쨌든 좀 좋은 분위기로 마감이 됐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요즘에 코스닥에서 2차 전지랑 좀 바톤 터치한 업종이 하나 있어요. 네. 주도주로 바로 엔터주죠. 엔터. 엔터주가 어제 JYP가 어제 무려 20%나 올랐었고 하루에. 그다음 오늘은 YG엔터가 7%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이제 엔터 기획사들이 주가 좀 급등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엔터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고 예.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요. 요즘에 뭐 신인그룹도 음반 나오면 100만 장씩 나가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예, 거기다 콘서트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발매한 그 고작이라 그러죠 앨범들 네. 이거를 그 이제 글로벌 팬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게 구매를 하나 봐요. 아, 그래요? 근데 고작은 뭐 돈 나갈 것도 없거든요. 비용도 크게. 그렇죠. 예.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앨범도 잘 팔리죠. 새로 나온 앨범까지 잘 팔리죠. 굿즈도 잘 나가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또 걸그룹도 출시 이제 임박했고 걸그룹 데뷔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터만 한 게 없다. 근데 또 가장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잖아요. 하나의.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스토리를 완성하는 건 실적이거든요. 숫자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숫자로까지. 어제 JYP가 이제 급등한 것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가 이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서 강세인데 근데 엔터주는 하이브 빼고는 다 대부분 코스닥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도 시총도 JYP 엔터가 시총이 아마 6위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총이 큰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좋았다. 근데 그 분위기가 사실 오늘도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오늘은 이제 뭐 가상현실 관련주들도 좀 일부 강의 콘텐츠 업체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웹툰 관련주나 네, 한국이 좀 잘하는 K 뭐 컬처라 그러죠. 그렇죠. 이쪽 관련주들이 오늘 좀 좋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오늘 좀 연출했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2차 전지가 좋았습니다. 2차 코스피는 전지가?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 있죠. 네네. 이쪽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좋았고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는 오늘 좀 올랐는데 삼성전자 좀 부진했는데 아무튼 SK하이닉스가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 건 낸드 플래시 경쟁사인 그 일본의 키옥시아하고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낸드 제품 만드는 회사가 네네. 합병한다. 네네.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2등, 4등? 네, 맞습니다. 그렇게 2등, 4등. 둘이 합친다고. 예, 그 하이닉스가 좀 중간에 껴있거든요. 3등이라면서요, 하이닉스가. 근데 이제 회사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공급 과잉이 좀 줄거든요. 경쟁사가 줄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이닉스가 그 키옥시아 지분 갖고 있어요. 4조 원 투자한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 어디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뭐 나중에 매각할 수도 있고 현금화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하이닉스한테는 좀 좋은 호재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끝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거 말씀하셨었어요. 네. 재생에너지. 근데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추가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그 분야 그 시설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 확대한다는 내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아셨어요, 기사님? 아니, 저는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고. 지난주 딱 풍력이라고 딱 골라주셨는데. 왜냐면 이제 어차피 지금 2차 전지가 IRA 혜택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이제 유사한 업종은 사실 우리나라에 신재생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은 마련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 거라고는 저도 그것까지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그게 나왔던 그러니까요. 거죠. 10% 더 해주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 만들어야 돼요. 미국에서 이제 공장이 그것도 미국에 있으면 만들어야 훨씬, 돼요. 네, 미국 내에서 미국 이제 약간 철강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제조를 미국에서 하는 게 유리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양광 회사 중에 하나솔루션하고 네. 풍력은 CS 윈드라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기업이 미국에 있어요. 또 아. 공장들이. 그래서 이제 두 기업이 좀 주가 좋았는데 사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사실 못 올랐거든요. 네네. 계속 좀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태양광, 뭐 풍력. 지난번에 사실은 우주 쪽, 뭐 그쪽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AI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 어떤 업종이 좋을까 하시는 분들 그 분야로 좀 잘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어요.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였습니다.